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7번째 시간 택화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까지 주역의 소성계인 8개 소성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산의 그 추이와 효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번 시간에는 49번째 계인 택화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택화혁은 이제 주역의 49번째 계죠. 이제 괴를 보면은 이렇게 위에가 택, 아래가 리화 해가지고 택화혁입니다. 택화혁입니다. 이건 괴명은 택화혁인데, 이 괴명을 풀이한 것을 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효사란 게 있는데, 개별효에 대해서 쓴 것을 효사라고 합니다. 이 괴사는 문왕이 지었습니다. 총 64개에 대해서 괴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왕의 아들이 각 개별효에 대해서 효사를 쓴데, 이걸 384효 효사가 있습니다. 단전은 문왕이 쓴 괴사를 풀이한 것입니다. 상전은 대상전과 소상전이 있는데, 괴의 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효의 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택화협 괴명이죠. 그 다음에 괴사는 이렇게 이제 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사가 이겁니다. 단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상을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택화형은 이제 여기 상괴가 택이고 하괴가 리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괴는 택, 물, 연못이죠. 하괴는 리화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괴사는 한자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혁, 기일 내부, 원형 이정, 회망. 한글로 풀이한 걸 보면은, 혁은 그날이라야 이에 믿음이 있으니 계획을 한 뒤에는 크게 형통하고 곧으며 이롭고 뉘우침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혁은 우리가 많이 개혁, 혁명 이야기하는데, 혁은 원뜻은 동물의 가죽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주역 공부할 때 처음 혁이 가죽을 의미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동물의 가죽은 물에 말렸다가 불리는 과정에서 반복하여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 가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해서 이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병폐를 제거하고. 이런 택화역계는 그 관점이 개혁을 하고자 하는 자의 위치에서 각 개별 효사가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설명이 올라가는데, 꼭 그 개혁하려는 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또 반개혁 세력의 그 갈등 과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양 시각에서 보면은 조금 더 공부할 때나 상황에 있어서 이해가 빨리 옵니다.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 다음에 그 세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터닝 포인트, 변혁의 시점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아까 택은 기쁨, 연못, 물을 말하고 아래로 향하는 성질이 있고, 화는 불을 말하고 상승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등점에 이르면 변혁이 발생합니다. 이런 비등점에 관한 만화 중에 그 최규석의 만화 백도시 만화 87년 6월 항쟁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만화인데 볼만합니다. 그런데 혁신의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 터닝 포인트 시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다음은 단사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자를 읽어보면은 혁, 수화상식, 이녀동거, 기지불상득, 왈혁,
기일 내우 혁이신지 문명이열 대형이정 혁이당 기회내망 천지혁 이 사시성 탕무현명 순호천 이응호인 혁지시대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보면은 혁은 물과 불이 서로 쉬며 서로 삭히며 두 여자가 함께 있으나 그 뜻이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을 일러 혁이라 이야기한다. 상계는 택, 물이고 하계는 리화니까 서로 물은 이제 불을 끄려고 할 거고 화는 이제 상승하니까 서로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계 리는 중녀를 뜻하기도 하고 상계 택은 소녀를 뜻하니 그 뜻이 이제 두 여자가 있는데 그 서로 그 뜻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일 내부 혁이신지 이미 그날이라야 마침내 믿는다는 것은 고쳐야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명이열 대형이정 혁이당 기해내망 밝은 문체로서 백성들이 기뻐하여 발음으로 크게 형통하니 혁명의 개혁이 마땅할세 그 후회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천지혁이 천지가 변혁해서 변혁해서 사시가 이루어지며 탕왕과 무왕이 혁명을 일으켜 하늘에 순종하여 사람이 응하여 혁명의 그때에 마땅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단사라고 해가지고 아까 이제 그 문왕의 단전이라 해가지고 괴사를 이제 풀이한 것입니다. 자, 이런 혁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프랑스 대혁명, 뭐 러시아 대혁명, 볼셰비키 그 급진주의자들의 혁명을 일으켰죠. 최근에는 뭐 촛불 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혁명은 이렇게 상황이 성숙하고 전체적인 요구와 하루 만에 즉각적인 실행이 있어야죠. 시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등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비등점의 통과에 있어서 조금 뭐 개인적으로 읽은 소설 중 하나의 앤더 슈샤크의 침묵이란 소설을 그 종교 소설을 읽지 말고 이 신을 민중으로 보면은 이 비등점을 통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혁명은 그 쿠데타 위정자의 교체, 그 다음에 반정은 왕조를 유지하나 왕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저항권의 행사, 그러니까 헌법의 그 기본적인 최고의 기본권을 질서를 지키는 기존적 질서를 회복하는 그 저항권의 행사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혁명을 이렇게 뒤집는 건데 우리가 그 이명박근혜 시대 때 조금 나라가 힘들었죠. 이렇게 역사가 발전을 하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관점, 뭐 나아간다는 관점, 이렇게 나사식으로 발전을 한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황태영 교수님은 혁명을 합당한 시점까지 기다린다, 바른 방식으로 결행한다, 자기 쪽에서 모든 대중의 공감을 얻고 이제 이기적인 의도가 없이 반듯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그 택과혁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이야기하는가를 보면은 택중유화 혁 군자이 치력 명시 해가지고 연못 속에 택중에 있는 게 불환이 있는 것이 혁이니 군자는 이로써 책력을 다스리고 그 때에 마땅함을 보리라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바뀌면은 대부분 연호를 새로 쓰죠. 그 연호는 이제 단순히 그 새롭게 바뀌는
제도의 하나 예시로 오고 이렇게 그 혁명으로 해서 새롭게 세상이 바뀌면은 제도를 많이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의 그 협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그 협계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을 그 살펴보겠습니다. 다산의 그 택화혁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방인 교수님의 역주주역 사전에 나온 택화혁에 대한 설명을 제가 노트 필기를 정리를 한 것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혁 2일 내부 원형 이정 회망, 기일 내부 원형 이정 회망, 개혁함에 하루 만에 신뢰를 받을 것이다. 크게 형통하며 원형 이정, 일을 맡아 처리함에 이루은 것이다. 변한 것이 있더라도 다시 본래대로 될 것이니 결국 바뀐 것이 없을 것이다. 조금 기존에 있던 이 부분과 조금 설명이 조금 다르죠. 자, 안에 계속 안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에 세부적인 내용도. 자, 원래 그 택화협계는 그 모계로부터 왔다는 개념을 저번 시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택화협, 이 괴는 이제 뇌천대장 천산둔에서 온 거죠. 그래, 최초에 이 천은 쇠인데 강건한 쇠로서 변하지가 않죠. 재질이 변하지 않는 강한 쇠죠. 근데 이렇게 그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밑에는 불이 되는 거죠. 불로서 쇠를 달구는 거죠. 그래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리에 불로서 쇠를 달구어 이제 물로 식혀서 변역을 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변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계 리는 그 무기가 이렇게 리는 이제 창과 무기가 되는데 이렇게 날카롭고 상계 역시 태로서 예리하고 날카로운 상이 나옵니다. 결국 이는 낡은 것을 바꾸고 없애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다르게도 설명하는 게 그 내천대장에서 지는 채모 털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산둔에서 크게 보면 이게 이제 이런 털의 그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위의 과정을 거치면은 똑같습니다. 봄에 난 채모가 여름이 되면은 이제 그 털이 빠지고 가을이 되면은 다시 털이 풍성하게 되니까 이게 혁의 의미를 여기서 도출하는 겁니다. 이제 봄에 있던 채모가 여름이 되면은 이제 리의 문양이 뭐 밝게 되고 뭐 이렇게 풀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2일 내부 이 부분도 처음에 천산둔 건계에서 여기 보면은 건이 명령을 내리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을 기쁘게 해도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백성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2일 내부 부가 생기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계에서 건의 임금과 손의 명령이 있고 태로서 달래지만 백성들이 리가 없어서 신뢰를 하지 않았다가 추위 개혁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기평이 생겨서 이제 혁명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하루 만에 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리가 여기 있는 리가 서쪽의 태양 밑에 있으니까 서쪽에 밑에 리가 있으니까 하루 만에 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형은 형통하다는 여기 있는 진 군자가 이렇게 추위해서 내려오니까 리가 발금이 되고 또 여기 있는 2번이 5번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그 제자리를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 자리에 있던 리 자리에 진이 오고 리가 되고 군주의 형통함, 리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니 그 즐겁게 만나니
이제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망은 원래 모계인 천산두는 대손이죠. 큰 손. 그 다음에 뇌천대장도 큰 태죠. 이렇게 대손과 겸태가 있는데 이렇게 추위를 하더라도 이제 태와 손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회망, 뉘우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녀기지 불상은 다산 스님께 어떻게 설명하시면은 이 태녀, 소녀가 밑에 있고 중녀가 아래에 있으니까 태녀가 조금 윗자리에서 존중을 받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중녀가 아래에 있어서 아직 한참 늙지도 않았는데 태녀가 위에서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또 중녀가 리로서 화합을 하려고 해도 이미 태로서 훼손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잃는다, 서로 마음을 얻지 못한다, 갈등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혁이당은 혁신하여 도리가 마땅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모계인 천산둔이나 뇌천대장에서 각 효가 제자리에 있지 않은데 이렇게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추이를 하면 혁명을 하게 되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 이치에 맞게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음이 5효에는 제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5가 2로 가면은 이제 2효 음의 효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2강 이게 음의 자리인데 제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2가 5로 올라가니까 5효 양강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은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믿음이 생기고 이제 기뻐하면서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천지혁하여 이사시성 4가지 계절이 생긴다는 것은 목외가 여기에 진이 봄이고 그 다음에 추위하면은 여름이 되고 또 태 가을이 생기고 다시 감에 겨울이 온다고 해가지고 사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상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택중유화 유한이 목 가운데 불이 있는 것이 혁계의 상이니 군자는 이 계를 살피면서 역법을 다스리고 때를 밝힌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이제 건의 하늘이 이제 변화해서 리의 문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봄과 가을이 있어서 시에 해당하니까 여기서 태의 말씀, 가을 태의 말씀을 기뻐하고 리로서 수신하니 이것은 치력, 역법을 다스린 것, 그러니까 시시때로 때를 밝히는 리로서 때를 밝히니 역법을 정리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존에 똑같은 설명인데 기존에 있던 설명과 다산의 설명이 조금 다르죠. 이런 방식은 계속 하다 보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계에서 지괴로 나갈 때 모계 1과 모계 2가 있으면은 본계에서 지괴로 갈 때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본계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본성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을 파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계에서 이제 본계로 이렇게 연원을 찾아갈 때 이 본계의 흔적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자식이 부모의 형상을 조금 닮았듯이 이렇게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제 본계가 근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본계가 지계로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빼먹은 부분이라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택화혁계는 이렇게 혁명에 관한 계인데 혁명의 시점, 포인트, 믿음을 중심으로 내가 혁명하려고 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혁명을 거절하고자 하는 자인지에 따라 궤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믿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 궤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별효에 대해서
두 개씩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